네, 어제 롯데전 승리로 키움이 또 SSG랑 연장 가면서 지면서 LG 트윈스가 71일 만에 2위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아직 게임 차는 나지 않고 이 승률 차이에 의해서 승률이 높은 LG가 2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3연전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이 8월에 2연전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 팀에게는 중요한데 SSG랑 이 두 팀이 게임 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게임 차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위를 두고 먼저 경쟁을 하고 SSG가 알아서 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게임 차면. 그렇기 때문에 2위 싸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LG 트윈스가 롯데전 12대2 대승을 거두고 키움은 또 SSG전 연장 접전 끝에 5대6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LG는 첫 경기를 졌지만 어쨌든 이 나머지 두 경기를 롯데전을 잡으면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지고 두 번째 경기 겨우 이제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최정 선수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3대2로 겨우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다음날에 또 앞서고 있던 경기에서 5대5 박성환에게 동점 적시타, 마찬가지로 연장 가서 박성환 선수에게 결승 땅볼 타점을 허용하면서 6대5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승률 6할 6리로 2위, 키움이 6할 4리로 3위. 이 6할 승률을 기록하는 팀이 3팀인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어쨌든 간에 LG 트윈스가 이 롯데전을 졌을 때 6할 승률에서 붕괴가 됐었는데 연승을 달리면서 다시 6할 승률 회복과 함께 2위 자리에 올랐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팀이 기대보다 잘하고 있지만 후반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하면서 많이 졌습니다. 키움도. 그래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5월 26일 키움 히어로즈와 공동 2위를 기록한 이후에 71일 만에 2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져서 좀 순위가 떨어졌었는데 6월에 어쨌든 추락하지 않고 다시 팀이 월간 승률 1위를 하면서 성적을 회복을 했고 계속해서 1위, 2위를 추격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7월 후반기 시작하면서 1위와의 승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키움도 후반기에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8월 4일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2위로 복귀한 LG 트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한번 이 71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키움전에 그때 3연패를 당했어요.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했고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된 두 팀이었기 때문에 LG가 2위를 줄고 달리다가 이제 키움전 수입을 당하면서 4위까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2위에서 하루 만에 키움과 기아에 밀려서 4위까지 추락을 했고, LG가 이 어린이날 시리즈까지의 팀 부진이 이어지면서 5위로 추락을 했다가 다시 5월에 NC 수입하고 하나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위권 팀을 만나면서 팀의 기세가 좀 올라와서 다시 2위 자리까지 어떻게든 치고 올라왔는데, 키움전에 이 잘 나가던 팀이 이 맞대결을 패하면서 결국에는 수입을 당하고 순위도 추락을 하게 되었고, 이 2위 자리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달 정도가 걸렸는데 6월에 이제 월간 승률 1위를 달렸지만 키움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SSG를 위협하던 두 팀이었고, 또 키움은 워낙 또 선발진이 강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연패를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또 불펜 쪽에도 강력한 불펜, 비브라늄 불펜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김재웅, 문성현, 이승호 이런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정말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키움이 계속해서 2위를 지키고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부진의 기아가 빠졌습니다. 이 기아를 부진의 늪에 빠뜨린 것도 역시 키움 히어로즈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6월에 기아가 위닝 시리즈, 루징 시리즈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사실상 기아가 이 3위가 되고 난 이후에 5할 승률을 6월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6월에 LG가 5할 승률보다 훨씬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또 키움에게 기아가 6월 말에 맞대결 수입을 당하면서 기아는 이제는 뭐 4위에서 5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LG 트윈스가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LG가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순위가 바뀐 이유는 역시 이 류지영 감독의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KT전이 비록 취소가 돼서
이제 플러코가 일요일에 나오고 화요일부터 국내 선수들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롯데전 로테이션은 플러코가 일요일날 나오고 임찬규, 켈리, 김윤식, 거기다가 이제 키움전을 이민호, 플러코, 임찬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플러코의 등판이 미뤄지면서 플러코, 켈리, 임찬규, 김윤식, 이민호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로테이션을 한 번 더 조정을 합니다. 플러코를 앞에 붙이고 임찬규와 김윤식을 투입하면서 키움전에 켈리를 맞춤 선발로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8이닝 투구를 하면서 좀 더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로테이션 한번 조정을 했는데, 플러코가 나온 경기 계획대로 가기는 했지만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발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였는데 임찬규 선수, 김윤식 선수가 기대대로 던져줬습니다. 임찬규 선수도 선발승을 챙겼고 김윤식 선수도 퀄리티 스타터와 함께 선발승을 챙겼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제 퀄리티 스타트 선발승을 챙기면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2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위를 탈환한 상태에서 중요한 키움전에 켈리와 플러코 투입이 가능해졌죠. 키움전 로테이션은 켈리, 이민호, 플러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신의 한 수로 이 로테이션 변경이 큰 효과를 일으켰고, 반면에 이제 키움은 SSG전 맞춤 선발로 정찬원을 투입했고, 순서대로 이제 안우진과 요키시를 투입하고도 이 SSG에게 1승 2패를 거두면서 차라리 이제 에이스 킬러로 평가받고 있는 한현희를 선발로 시키고, 중요한 LG전에 LG에게 강한 요키시라든지 팀의 에이스 안우진이라든지 이렇게 등판을 저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전공법대로 갔고, 심지어 1차전에 이 한현희 선수와 애플러 선수, 주말에 선발로 나설 선수들이 불펜으로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승밖에 챙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순위까지 뺏긴 상태에서 LG를 키움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키움도 이제 후반기에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LG 트윈스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통 방송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키움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타선 쪽에서는 부상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용규 선수도 돌아왔고 김태진 선수도 돌아온 상태에서 후반기를 치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타선 부진이 이정우 말고는 꾸준하게 쳐줄 선수들이 없죠. 김혜성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혜성 선수도 타순이 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1번 타순에서 정말 투수들을 많이 괴롭힌 이용규라든지 김태진 전반기만 활약이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 타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키움이 뎁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LG 타선을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LG도 거의 뭐 홍창기를 제외하고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키움도 이정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시즌 내내 무섭다, 이 선수 좀 잘 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래서 3연전에도 어쨌든 이정우 선수 앞에 주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기 리그 최고의 불펜진이었죠. 키움은 1이닝 책임제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지면서, 또 기대를 하지 않았던 뭐 문성현이라든지 하영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키움이 선발진과 함께 불펜이 잘 맞물려 떨어지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이 불펜진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김재흥 선수도 최근에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문성현 선수는 아예 끝내기를 맞고 퓨처스로 내려갔고, 이영준, 양현, 이제 추격조 역할 또 롱릴리프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도 실점을 하고, 마무리가 계속 바뀌면서 이승호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키움이 뒤쪽에서 자꾸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타선의 부진과 맞물려서, 지난해 LG도 추가점이 안 나니까 불펜진 아무리 좋아도 특히 마무리 고우석이 지난해 불안감을 노출을 했거든요. 타선이 후반부에 추가점을 못 뽑고 또 타이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펜 투수들이 등판을 하면은 당연히 이 막지 못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그런 부분에서 키움이 전반기보다는 이렇게 후반부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 끝내기를 맞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전 표적 선발로 정찬원 선수가 전반기 마지막 그리고 후반기 첫 SSG전 2번 나왔는데 2번 모두 부진하면서, 정찬원 선수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10일 로테이션 제약이 있는 선수거든요. 차라리 그냥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아주면 되는데, 홍은기 감독이 뭐 선발 많은 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표적 선발로 2번 SSG전 강하다고 등판을 시켰는데 2번 모두 정찬원 선수가 5회도 못 채우고
실점도 많이 하고 팀 패배로 연결이 되면서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선두를 추격할 수 있었던 키움이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요킷이 나온 후반기 최근에 두 경기도 2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끊어주지도 못하고 이런 불안한 징조가 키움에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실 키움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후반기 마지막 잠실 3연전 LG가 2패 1무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접전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1무 1패한 경기를 2승으로 바꿨더라면 지난해 마지막 순위 싸움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홈 경기에서의 부진이 키움전을 시작으로 뭐 롯데전에서도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이번 시즌 첫 잠실 키움 3연전에서는 LG가 스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잠실 키움전에서 6경기 5패 1무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를 일단은 켈리가 한번 끊어줘야 되고 역시 에이스가 팀의 시즌을 치르면서 연패도 끊어줘야 되지만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을 에이스가 끊어줘야죠. 그래서 켈리가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로테이션상 요키시와 안우진을 만나지 않는 거는 또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원태, 한현희 이 두 선수는 굉장히 또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국내 선발 투수고 애플러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는데 앞선 두 경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애플러 경기도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 두 경기를 반드시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연전 이후에 또 순위 싸움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양 팀이 모두 이제 고춧가루를 조심해야 되죠. 다음 주는 이제 3연전과 2연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경기를 치르지 않고 수요일부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말인 즉슨 화요일날 쓸 투수를 이제 수요일부터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발진 리셋이 가능한데 수요일부터 LG는 하나를 만나고 이후에 주말에 NC를 만납니다. 키움은 반대로 이 롯데를 만나고 하나를 만나는데 라미레즈, 페냐 상대 팀들이 하나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 에이스 두 명을 동시에 출격할 수 있는 하나를 만나는 LG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3연전에서 반주와 박세웅 거기다가 스트레일리까지 실전 등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두 다 이제 하위권 팀들을 만나서 승수를 쌓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팀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순위 싸움 어찌 보면 맞대결보다도 그 이후에 고춧가루를 안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자, 이렇게 LG 트윈스가 71일 만에 2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2위를 지켜야죠. 2위 자리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 수가 있고 이 포스트 시즌이 지난해처럼 축소된 게 아니라 와일드카드를 치르고 또 준 플레이오프가 5판 3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도 5판 3승이기 때문에 원투펀치 켈리와 플러코를 플레이오프에 먼저 등판을 시키느냐 혹은 준 플레이오프에 먼저 등판을 시키느냐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2위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 어렵게 차지한 2위 자리 계속해서 유지하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